100%다 미세먼지를 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들이 우리 폐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했던 지난해 10월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무려 이 나라에만 413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가습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궁금증들 풀어드리겠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엄수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엄수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워낙 많으셔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를 뽑아서 알쏭달쏭 퀴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된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예. 공기청정기 쓰면 안 돼요? 네, 같이 쓰는 건 좋지 않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요리를 할 동안에는 이제 단시간 동안에 아주 고농도의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공기청정기로 다 이제 환기를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또 그런 그 요리할 때 발생하는 기름 먼지 같은 거는 공기청정기에 흡착을 해서 필터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구나. 예, 네, 그래서 예. 오히려 요리 중에 발생하는 먼지는 이제 렌지 후드를 켜고 예. 이제 창문을 열어서 외부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게 좋고요. 예. 충분히 이제 한 30분 정도 환기가 되고 나서 네. 이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리를 하실 때는 일단 렌지 후드를 켜고 네. 그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일단 요리를 하시다가 다 끝난 다음에 네.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게 좋겠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 그뭐 미니 음이온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 음이온이 앞에 붙으니까 뭔가 가격도 조금 더 셀 것 같고 네.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음이온 공기청정기 괜찮을까요? 그 공기청정하는 방식이 이제 음이온 방식으로 하는 건데 네. 대부분 이제 이게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예. 이제 필터를 교환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소형 사이즈로 이제 미니 사이즈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예. 그 많은 공기를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정화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작으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밀집된 아주 좁은 공간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만으로 뭔가 공기청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음이온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다지 특별히 더 좋을 건 없다라고 말씀을 네,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만으로 뭐 미니 청정기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러면요, 워낙 요즘 공기청정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 어느 회사께 좋습니까? 네, 공기청정기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많이 시중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필터식입니다. 필터식. 예, 예, 그래서 그 필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필터를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말씀드리면 예. 이제 큰 먼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먼지나 예. 머리카락 이런 걸 걸러줄 수 있는 프리 필터와 예. 그다음에 이제 냄새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 필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은 미세먼지나 황사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 헤파 필터 이렇게 예. 나뉩니다. 그래서 이 헤파 필터가 이제 있는가, 헤파 예. 필터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필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CA 마커나 KS 마크 뭐 이런 거를 이제 인증 제도가 있으니까 예. 그걸 확인해서 이제 구입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평수를 평수? 예, 고려를 해서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24평이다. 네. 그런 경우에는 24평용 대용량 하나를 사시는 것보다는 예. 이제 거실에 뭐 하나를 하나, 두고 아이들 방에도 하나, 그런 뭐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평수를 고려해서 뭐 8평짜리라든지 10평짜리 뭐 두세 개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이걸 뭐 여러 대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나는 그냥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방마다 거실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군요. 아니면 뭐 한 개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긴 네, 하죠. 네.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을 테니까. 네. 예, 예. 일단은 인증 마커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네. 인증 마커가
설마 없는 걸 쓰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네. 헤파 필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이제 더 해볼 텐데요. 겨울에 이제 가습기를 같이 보통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가습기랑 공기청정기랑 같이 써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 OX. 네, X입니다. X예요? 네. 같이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예 겨울에 건조하니까 이제 네.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네네. 많은데 사실 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분 입자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같이 틀게 되면 이게 네. 미세먼지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기청정기가 아주 세게 돌아가면서 물 입자를 예, 미세먼지처럼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물 입자가 또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 필터 안에 습기가 차게 되는 거잖아요. 축축해지겠지. 예,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고 곰팡이 같은 것도 막 그렇죠. 생기고. 예, 곰팡이나 세균 오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랑 비슷하게 예. 필터 수명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은데 음. 사실 겨울에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24시간 예. 틀어놓는 집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예. 꼭 같이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 가습기 입자가 예. 이제 증발하는 시간을 좀 예. 벌어주기 위해서 음. 조금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려서 예. 최소한 뭐 3m 예, 예.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 또 밀폐된 공간에 두 개를 놓는 것보다는 네. 뭐 조금 방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네. 만약에 같이 쓰시겠다고 하면 조금 거리를 떼놓고 한 3m 정도 떼놓고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공간이 좁다고 하면 공기청정기부터 먼저 써서 한번 공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습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공기청정기라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은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네. 능력이 있는 거라서 예, 예. 조금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애를 키워본 지 네. 오래돼서 그런가 봅니다. 네. 자, 또 알쏭달쏭한 거 한 가지요. 요즘 뉴스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쓰더라도 환기는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환기는 해야 한다. OX. 오입니다. 이건 오예요. 네. 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 사실 실내 공기도 이제 외부 공기만큼 오염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더라고요. 예. 또 이제 실내에서 요리를 하신다든지 네. 또 집안에 있는 가구, 예. 전자제품, 침구 이런 데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도 굉장히 심하고 예. 또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내 공기의 그 오염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100% 그게 공기가 정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약 한 80% 정도 정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나머지 20%가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예.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날이라 하더라도 예.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더라도 이제 창문을 열어서 잠깐씩 네. 외부 환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침에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예. 3분씩 네. 이제 외부 환기를 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할 때쯤 해서 한 3분 네. 정도만 잠시 네. 열었다가 닫았다가. 네, 공기가 이제 아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일 때는 3분 정도 짧은 시간 환기를 권고하고 예. 공기가 뭐 좋은 날에는 사실은 외부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바깥 공기도 안 좋지만 실내 공기도 이미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더 필요하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또 하나 더 여러분들께 제가 해봅니다. 바깥 공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이제 그 교통수단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시내버스나 지하철 공기도 나쁘다. 똑같이 나쁘다. OX. 예, 이 질문에는 제가 왜요? 세모로 답을 예, 예. 하겠는데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공기가 안 좋으면 네. 실내 공기가 더 안 좋고 버스나 지하철처럼 이렇게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밀집하게 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증가되게 되어서 사실은 공기가 나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예. 외부보다 2배 이상 나쁘다고 이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외부보다 2배 이상 나쁘다.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데 이제 그 환기 시스템이나 예. 이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면 음.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세모 정도로 세모.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집안도 믿을 수 없고 버스, 지하철도 믿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내친 김에 백화점으로 가시는 여성분들을 봤습니다. 네. 백화점은 어떨까요? 뭐 같은 내용인데요. 네. 백화점도 역시 실내이고 예.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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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환기 시스템, 네. 또 공조 시스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건물이면 네. 조금 낫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외부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 작년 10월에만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413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직접 환자를 보시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확실히 환자도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나서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네.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 자료들에서 환자가 증가한다는 자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요즘도 다들 COPD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COPD 또 네. 천식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기저 질환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빠지는군요. 예, 예, 예. 또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도 예. 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급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네. 폐렴 같은 것으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예. 보고도 나왔는데요. 예. 그 OECD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시면 예. 2010년도에 비해서 2060년도에 예. 그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할 것을 예측을 했는데 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에 이어서 예.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로 조기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폐로 들어오면 저 깊숙한 데 아래까지 다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2.5 마이크로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예. 보통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라든지 네. 상부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예. 이제 바로 하부 기관지나 폐 음.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뭐 혈관으로까지 침투할 수가 혈관으로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폐 내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제 폐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폐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까 말씀드린 COPD 네. 같은 질환이나 이제 천식 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도 알려져요. 1급 발암물질. 네, 예. 알려져 있어서 이게 폐포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면, 라돈 이런 게 다 네.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네. 그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네,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북 지역에서 최근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 RS 바이러스가 미세먼지를 타고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네, 그 뭐 최근에 나온 기사라서 예. 뭐 제가 사실 여부는 조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네. 최근에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예. 이제 대기 오염도가 증가하면 예. 그 안에 어떤 그 바이러스나 이런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RSV 바이러스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미세먼지 자체가 뭐 바이러스인 건 아닌데 예. 미세먼지의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런 겨울철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밀폐된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퍼질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질환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참 재밌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 숨 쉬면 미세먼지가 들어간다고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코는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안에 굉장히 굴곡된 구조로 되어 있고 예. 이렇게 털이라든지 네. 끈적한 점막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이제 사실 외부의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 숨 쉬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초미세먼지처럼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이런 방어막을 피해서 다 이제 바로 기관지 화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세먼지 예방 효과가 이제 코로 숨 쉰다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예. 이게 호흡기 점막이 굉장히 빨리 건조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건조한 그렇죠. 건조한 이 점막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로부터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입은 먹으라고 있는 거고 코는 숨을 쉬라고 있는 거니까 코로 숨을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왜 그 코털 방금 코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털 이렇게 막 뽑으시는 분들 예 괜찮습니까? 뭐 속에 있는 코털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애들은 괜찮겠다. 네. 예.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면, 라돈과 같은. 그러면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암을 만들게 되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호흡기 전문이기 때문에 일단 주로 이제 폐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미국에서 연구된 그 연구에 의하면 그 폐암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암인데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이제 폐암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 생기는 폐암이 폐선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폐선암 환자의 발생률이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높았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평방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올라갈 때마다 폐암의 발생률이 한 9%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랑은 확실히 그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연관성이 현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전에 어머님들 폐암이 생긴 이유가 이제 뭐 어르신들이 옆에서 이렇게 흡연하시는 바람에 간접 흡연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궁이에서 이렇게 막 요리하시고 또 막 이렇게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서 오래 조리를 하면 그게 원인이 돼서 폐암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뭐 미세먼지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요리라든지 여러 뭐 나무 땔감 이런 데서도 나오는 먼지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대기 오염 자체가 이제 폐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치료를 잘 받으셔서 여전히 이제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유독 또 미세먼지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평소에도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악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다른 말로는 대기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기오염 자체가 COPD 질환의 악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COPD 질환이 이제 악화가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숨이 많이 차게 되고 평소보다 증상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 그전에도 이렇게 스모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그전에는 그냥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때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아지신 분들은 사실은 그때도 이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게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런 미세먼지의 이 호흡기에 대한 효과가 수일에서 이제 6주까지도 지속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었던 경우에 본인의 어떤 증상이 조금 평소보다 나빠진다고 여겨지시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COPD 환자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마냥 그냥 집안에만 계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셔야 될 일이 있다면 미세먼지가 있는 날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나가시면 좋을까요? 미세먼지 그 농도에 대한 예보가 있는데요. 매우 나쁨인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담당 스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게 마스크도 이제 COPD 환자 중에서는 마스크를 했을 때 더 상태가 나빠지시는 분들 호흡이 곤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이제 호흡 곤란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담당 스님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나갈 때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증상 완화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라는 약이 있는데 예. 그런 약제를 이제 소지하고 네. 나가시는 들이시는 그 약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약제를 들고 나가시는 것이 매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질환을 평소에 꾸준히 약물 치료나 네. 어떤 본인의 비약물 치료로서 관리를 잘 하셔야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매출을 하시더라도 이제 안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제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대비만 잘하시면 나가셔도 괜찮다. 그렇죠? 네. 조심스러우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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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제가 COPD 환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악화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네. 이분들을 조기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그 COPD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가 예. 알면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예. COPD는 보통 담배로 인해서 때문이죠, 거의 다. 담배로 예, 인해서 예. 생기는 질환이고 담배 안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이 네. 폐 속에 축적이 되어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폐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질환이 담배를 피자 말자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축적된 네. 후에 생기기 때문에 보통 40세 이후 예. 주로 이제 50세 이후에 이제 병세가 완연하게 되는데 예.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내가 담배를 피웠으니까 기침 가래가 나는 게 당연하다.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숨이 차다. 예. 또 실제로 또 병이 생겨서 호흡 곤란이 생기면 네. 연세도 들었지만 예. 본인의 어떤 운동 생활 반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많이 움직이지 않게 변하기 때문에 숨이 또 차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잘 오시지 않고 이제 남들보다 숨이 차다고 느껴서 오신 경우에는 예. 조금 많이 진행돼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내가 피우니까 당연히 기침 가래는 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약해졌으니까 지금 뭐 조금 이렇게 허덕거리는 것도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담배 때문에 폐가 많이 약해져서 COPD가 이미 생긴 거죠. 네.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아마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분들께. 담배는 끊는 시점부터 질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만 제 폐 기능이 아직 뭐 여전한지 여전히 좋은지가 궁금해서 네. 한 번씩 폐 기능 검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네. 이런 폐 기능 검사를 국민들이 모두 받는 그런 네. 국가 검진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호흡기 학회에서 네. 권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PD라는 질환을 진단을 하려면 네. 폐기능 검사가 가장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네.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그렇지 와야 네. 하지. 네. 그래서 진단이 안 되고 조기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호흡기 학회에서는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고 나이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네. 국가 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면 예. 조기 발견이 되고 예. 또 치료는 아니더라도 금년이라도 공고를 하면 이제 그분들의 질환 진행을 조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폐가 망가지기 전에 제대로 이제 조기 검진을 하려면 일단 지금은 뭐 폐 엑스레이 찍는 정도거든요. 네. 방금 이제 그 기능 검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떤 네. 검사들이 있을까요? 받는다면? 네, 그 COPD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침이나 객담,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담배를 피웠다든지 뭐 이런 어릴 때부터 나무를 뗐다든지 예.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어떤 위험 인자에 대한 노출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폐기능 검사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예. 근데 엑스레이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지금 말씀드리는 COPD나 이런 호흡기 질환은 기도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기관지
엑스레이랑 이 폐포에 생기는 문제가 예. 엑스레이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엑스레이 자체에서는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 질환을 진단을 하려면. 예, 예. 그래서 엑스레이 자체도 필수적인 검사이긴 하고요. 음. 또 추가로 흉부 CT 음. 검사 같은 것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PD는 있어도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 결절, 폐결절 같은 게 생길 때 미리 이렇게 쫙 한번 찾아보기엔 좋은 검사 방법이긴 하지만, 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폐결절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예. 뭔가 폐암을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하려면 예. CT를 찍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지금까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 오셨는데 한 네. 흡연을 한 20년 했다고 쳐요. 네, 네.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엑스레이 찍어도 별거 안 나와요. 네. 근데 불안은 해요. 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검사로 가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는 기본적인 검사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 예. 폐기능 검사가 필수적이고요. 네. 폐암에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네. 담배를 피셨고 나이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약 네. 50세 이상 정도가 되신다면 그 폐암 검진용 CT까지 찍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보는 COPD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담배도 힘들게 끊으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칙칙 부는 약 요것도 갖고 다니시고 합니다.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게 더 있나요? COPD는 사실은 폐가 손상되면 그 손상된 부분은 담배를 피는 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 좋아지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 약물은 그 안타깝게도 먹는 약이 아니고 예. 다 흡입하는 약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들고 다니는 칙칙 뿌린다고 표현하신 그 예. 약은 이제 증상 완화제고 예. 그거 말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처럼 매일 꾸준히 증상이 없어도 뭐 악화되지 않아도 하셔야 되는 그 예. 치료제가 있고요. 예. 그 흡입제로 이제 약물 치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약물 말고도 이제 비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끊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숨이 좀 찬 환자들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 호흡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호흡 재활 그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또 감염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 그러니까 폐렴이나 독감 예방 접종을 의사 선생님 권고를 받고 이제 네. 맞으시는 게 좋고요. 예. 나머지 지금 제가 준비해온 그런 치료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네.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게 담배를 보통 끊으시는데 네. 그걸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담배를 내가 끊으면 몇 네. 년 정도 끊고 있으면 이전의 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더라고요. 담배를 끊어도 이전의 상태로는 안 돌아갑니다. 담배를 피운 만큼 이제 손상된 부분은 회복되지 않지만 예. 그 이후에 담배를 끊은 이후에 네. 그 폐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는 정상인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예. 계속 피는 것보다는 훨씬 네. 낫습니다. 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 생활 수칙,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특히 호흡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생활 수칙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출을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게 좋지만 네. 외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이제 모자라든지 긴 팔 소매옷 이런 것을 입어서 그 노출을 최소화하고요. 가릴 수 있는 데까지 가리자. 네, 외출해서 이제 돌아오셨을 경우에는 네. 직접 노출 부위인 눈이나 코, 입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씻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머리카락이나 옷에 묻은 먼지를 조금 털고 들어오고. 들어오시면 예. 집안의 오염도 조금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눈, 코, 입 같은 경우에는 네. 신경 써서 세정을 하시는데 이게 네. 세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수, 예. 또 양치질, 네. 뭐 머리 감기, 네. 뭐 나가서는 샤워까지 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다 기본적인 얘기들인데 네. 또 전문가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천문동 네. 한약재 있는 모양이던데 천문동이 미세먼지를 보호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천문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게 뭐 항균 작용이나 예.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미세먼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일반에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네.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보조제 정도로 그냥 보조 식품 정도로 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천문동만 믿으시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뭐니 해도 늘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스크 꼭 쓰시고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손 씻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식염수로 이렇게 코 세척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그 인공누액 같은 걸로 이렇게 눈도 계속 이렇게 좀 씻어주시면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엄수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 동안 미세먼지 특집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는데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인공 강우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내연기관도 줄이고 또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방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 또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